한국 그깟 작은 나라 아닙니까? 나토 회의였습니다. 유럽 13개국 국방장관, 미국 합참의장 모두 모였죠. 주제는 하나, 우크라이나 포탄 부족. 그때 누군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사오면 되지 않나?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국? 하하하. 자기들 쓸 것도 없는 나라가 설일이면 탄약고 관리라던데.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미 국방부 분석관으로 웃지 않았습니다. 진짜 웃을 수가 없었죠. 제 손에 든 보고서, 방금 업데이트된 수치, 한국 포탄 수출 지난 3년간 300% 증가, 폴란드 계약, K9 자주부 전대, 포탄 수백만 발, 노르웨이, 호주, 에스토니아, 투니트리 줄 섰습니다. 그런데 나토는 비웃었어요. 7일짜리 나라가 뭘 하겠어?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세계는 한국을 몰랐다는 걸,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걸.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겠다고. 그 작다는 나라가 세계 5위 무기 수출국이 된 비밀을.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한국 땅 밑 80m 지하에서 하하말을 잃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통로 앞에서 말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제 손에 든 보고서 한 페이지 때문이었습니다. 한반도 고강도 분쟁 시 한국군 탄약 7일 이내 고갈. 저는 다시 읽었어요. 천천히. 7일. 일주일. 168시간. 임계점 도달. 이 문장은 존재해서는 안 됐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여기 있었어요. 미 국방부 공식 문서에. 저는 빅터 블랙우드입니다. 미 국방부 동아시아 군수 분석관. 30년 경력. 저는 전쟁을 숫자로 판단해왔죠. 병력, 탄약, 보급, 시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숫자가 저를 배신했어요. 블랙우드 설명해 보시죠. 국방차관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죠. 한국군 탄약 비축 현황 분석입니다. 155mm 포탄 기준, 고강도 분쟁 발생 시 7일 이내 탄약 고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7일. 삼성 장군이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그럼 우크라이나에 포탄 다 퍼줬나 보지.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한국은 지난 3년간 포탄 생산을 2배로 늘렸습니다. 수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비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스크린을 켰습니다. 한국방산 수출액. 2020년 72억 달러. 2023년 140억 달러. 포탄 생산 능력. 연간 50만 발에서 100만 발 이상으로 증가. 생산은 늘었습니다. 수출도 늘었죠. 그런데 자국 비축은?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빈 화면.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맹국인데? 예. 하지만 한국은 탄약고 위치, 비축량, 분산 구조 그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누군가 중얼거렸죠. 중간급 동맹의 한계지.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달랐어요. 중간급? 한국은 세계 5위 무기 수출국입니다. K9 자주포는 유럽 전역에 팔렸죠. 중간급 동맹이 그렇게 합니까?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남았죠.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K9 자주포. 분당 발사 속도 6발. 하루 작전 시 최소 300발 소모. 한국군 K9 보유 대수. 1000대 이상. 하루면 30만 발. 일주일이면 210만 발. 공개된 한국 탄약고 정보. 12개 시설. 추정 비축량 약 50만 발. 계산이 안 맞아요. 210만 발 필요. 50만 발 보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한국은 포탄을 만들죠. 엄청나게 만듭니다. 세계로 팔아치워요. 그런데 자국 비축은 일주일치?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위성 사진을 열었어요. 한국 지형. 국토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
산악지대 70%. 산, 산, 산. 탄약고로 알려진 위치 12곳. 모두 산 근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위성에 잡히는 시설이 너무 적었어요. 12개가 전부. 국토의 70%가 산인 나라에서 저는 마우스를 멈췄죠. 부족한 군대는 많습니다. 준비 안 된 나라도 많아요.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군대는 더 위험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그 표지에 단어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30년간 이 지역을 분석했죠. 북한을 봤습니다. 중국을 봤어요. 한국, 동맹국, 안정적, 예측 가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 보고서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우리가 한국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었어요. 내일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걸. 한국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10만 발, 50만 발, 160만 발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새벽 4시.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군수 데이터. 10년치. 하나씩 다시 봤습니다. 2014년 포탄 생산량. 연간 30만 발. 2024년 포탄 생산량. 연간 100만 발 이상. 3배 증가. 수출 데이터. 2020년 폴란드 K9 자주포 계약. 2022년 에스토니아, 호주 추가 계약. 2023년 루마니아, 이집트 협상 진행. 포탄도 함께 팔렸습니다. 수십만 발, 수백만 발. 그런데 자국 비축량 감소 기록 없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생산 100만 발, 수출 30만 발, 자국 비축 증가 추정치 70만 발. 10년이면 700만 발. 공개된 탄약고 12개. 추정 비축량 50만 발. 650만 발은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숫자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K9 자주포 재원. 최대 사거리 40km. 분당 발사 속도 6발. 자동장전. 고강도 전투 시 하루 작전. 포 1대당 300발 소모. 한국군 K9 보유 대수. 1000대 이상. 하루 30만 발. 3일이면 90만 발. 일주일이면 210만 발. 그런데 비축은 50만 발. 이틀 반이면 끝입니다. 보고서가 맞습니다.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K9을 만듭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주포를 만드는 나라가 포탄 비축을 못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위성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한국 전역. 북쪽부터 남쪽까지. 탄약고로 알려진 위치. 12곳. 경기도 3곳. 강원도 4곳. 충청도 2곳. 경상도 3곳. 모두 산 근처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첫 번째 시설. 콘크리트 구조물. 출입구 하나. 주차 공간. 위성에 잡혔습니다. 명확하게. 두 번째 시설. 비슷했습니다. 지상. 가시성 높음. 저는 미군 탄약고 사진을 열었습니다. 비교했습니다. 미군 탄약고. 넓습니다. 평지. 건물 여러 동. 도로 연결. 위성에 다 보입니다. 한국 탄약고. 작습니다. 산속. 건물 최소. 그런데 저는 멈췄습니다. 작다. 아니면 보이는 것만 작은 겁니까? 저는 지형도를 열었습니다. 한국. 국토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 산악지대 비율 70%. 산.
어디를 봐도 산, 태백산맥, 소백산맥, 동쪽 전역, 중부 전역, 평지는 서쪽 해안가뿐. 저는 탄약고 위치를 다시 봤습니다. 12개. 모두 산. 그런데 한국에는 산이 몇 개입니까? 저는 검색했습니다. 한국 산 개수. 약 4,000개 이상. 높이 100m 이상 기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4,000개. 탄약고 12개. 나머지 3,988개는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접근이 차단돼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전화했습니다. 지하시설 정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탄약고 추가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동맹국인데요. 전화 너머 잠시 침묵. 한국은 군사보안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추정치로 계산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추정치. 그 단어가 계속 울렸습니다. 우리는 추정했습니다. 한국은 숨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은 평지입니다. 산이 없습니다. 숨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산은 방어물입니다. 그리고 저장고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7일 이내 탄약고 깔.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아니, 이 문장은 우리가 아는 것만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렸습니다. 부족하다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보고서 여백에 썼습니다. 이건 부족이 아니다. 이건 은폐다.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깊이, 숨기기에 완벽한 나라에서 저는 국방차관보에게 전화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전제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추정했습니다. 한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 침묵. 그래서 직접 가야 합니다. 한국에? 예. 이유는 저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이 숫자로는 전쟁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동맹국의 능력을 모르면 우리 전략도 무너집니다. 블랙우드. 차관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0년간 당신은 책상에서 일했습니다. 왜 지금 직접 가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숫자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긴 침묵. 승인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30년. 저는 이 책상에서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병력을 계산했습니다. 보급을 예측했습니다. 승패를 판단했습니다. 책상 위에서.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북, 보고서, 계산기. 그리고 멈췄습니다. 계산기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엔 계산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집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한국. 얼마나? 모르겠소.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30년 함께 살았습니다. 제 표정을 압니다. 조심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국, 동맹국, 안정적, 예측 가능.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측 가능한 나라가 왜 숨깁니까? 안정적인 동맹이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이 지나갔습니다. 평지, 넓은 도로, 낮은 건물, 숨길 곳이 없는 도시. 한국은 다릅니다. 산, 70%가 산, 숨기기 완벽한 나라.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 비행.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비행기가 떴습니다. 워싱턴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지형도, 태백산맥, 소백산맥, 지리산,
설악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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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탄약고. 몇 개나?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추측은 이제 의미 없습니다. 직접 봐야 합니다. 옆자리 승객이 물었습니다. 한국 처음이세요? 아니요. 세 번째입니다. 관광? 업무.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승객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끝없는 구름. 그 아래 태평양. 14시간 후면 한국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210만 발, 50만 발, 160만 발. 어디에? 산속? 지하? 얼마나 깊이? 저는 눈을 떴습니다. 기내가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이 잠들었습니다. 저만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구름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동맹국이 숨기는 건 보통 이유가 있다.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 기장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흔들림이 있겠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출장은 단순한 실사가 아닙니다. 뭔가 더 큰 것, 제가 모르는 것, 한국이 숨긴 것,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보게 될 것이 제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태평양 위를, 한국을 향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한국군 장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블랙우드 씨? 예. 악수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차갑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SUV. 창문은 선팅이 지냈습니다. 밖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 그리고 산. 양쪽 다 산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이. 경사. 접근성. 말이 적은 군대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1시간쯤 달렸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산속이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저는 내렸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산, 나무, 콘크리트 구조물 하나. 이곳이 155mm 포탄 저장 시설입니다. 장교가 안내했습니다.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철문. 두껍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포탄. 쌓여 있었습니다. 155mm. 나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체계적이었습니다. 번호표. 위치 표시. 온도 관리. 훌륭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통로를 따라 포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 상자에 2발. 10개 상자면 20발. 100개 상자면 200발.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끝이 보였습니다. 멈췄습니다. 다시 계산했습니다. 약 5만 발. 많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K9 자주포 1000대. 하루 30만 발 소모. 5만 발이면 4시간. 저는 돌아섰습니다. 규모가 이 정도입니까? 이 시설은 그렇습니다.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시설도 있습니까? 공개 가능한 시설은 12개입니다. 공개 가능한.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다음 시설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예. 차에 올랐습니다. 2번째 시설. 비슷했습니다. 산속. 콘크리트. 철문. 포탄. 약 4만 발. 3번째 시설. 6만 발. 저는 계산했습니다. 5만 더하기 4만 더하기 6만. 15만 발. 3곳.
12곳 전부 방문하면 평균 5만 발씩 60만 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0만 발. K9 하루 소모량 30만 발. 이틀이면 끝입니다. 보고서가 맞습니다. 7일도 과한 계산이었습니다. 이틀. 48시간. 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산. 여전히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탄약고는 작았습니다. 체계는 훌륭했습니다. 관리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규모만 빼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방문 시설 3곳. 평균 비축량 5만 발. 12곳 전체 추정 60만 발. 고강도 분쟁 시 2일 소모. 저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이게 전부라면 보고서는 맞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 불빛이 많았습니다. 산 사이에 도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준비는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하지만 전쟁을 이기기 위한 준비는 아니었습니다. 버티기 위한 준비. 최소한만.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 더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은 나왔습니다. 한국은 역시 이 정도였습니다. 동맹국. 하지만 한계가 있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제가 말했죠.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한국군 장교 4명. 미군 동행자 2명. 저. 테이블에 자료가 놓였습니다. 블랙우드 씨, 어제 방문하신 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국군 대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공개 가능한 시설은 총 12개입니다. 공개 가능한.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12개가 전부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공개 가능한 시설은 12개입니다. 대령이 반복했습니다.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회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 시설 평균 비축량은 약 4만에서 6만 발입니다. 총 60만 발 정도? 대략 그렇습니다. 대령은 덤덤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숫자를 말했습니다. 저는 옆자리 미군 장교를 봤습니다.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역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시간 낭비였어.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동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미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블랙우드, 보고서 오류 아니었어? 아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보고서는 맞았어. 그럼 한국은 준비가 부족해.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간급 동맹이라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 탄약 비축 실사 결과. 공개 시설 12개 확인. 총 비축량 약 60만 발. 고강도 분쟁 시 2일 소모 예상. 타이핑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한계가 있었습니다. K9은 훌륭합니다. 포탄 생산 능력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비축은 부족합니다. 전쟁 준비는 불완전합니다. 저는 결론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은 단기 분쟁 대응 가능. 그러나 장기전 능력 제한적. 엔터를 쳤습니다.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30년 경력. 제 판단이 틀린 적 없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60만 발. 2일. 끝.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빌딩. 도로. 사람들. 평화로웠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나라처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 귀국하겠습니다. 워싱턴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수준이었다. 저는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의무는 없습니다.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현장이 확인했습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봤습니다. 더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만큼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입니다. 미국이 기준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이 출장, 이 의문, 모두. 저는 잠들었습니다. 깊이.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확신이 들 때 분석은 멈춘다는 걸. 제가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걸. 가장 위험한 착각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마지막 밤,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군 장교들과 식당은 조용했습니다. 군 시설 내부, 테이블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제 끝이니까. 내일이면 워싱턴입니다. 블랙우드 씨. 젊은 한국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중위쯤 돼 보였습니다. 예. 방문하신 시설들 어떠셨습니까? 예의 바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체계적이었습니다. 관리도 훌륭했고요. 하지만 중위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복했습니다. 미군 기준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솔직했습니다. 예의상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군 장교들 사이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대령과 중령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언가 주고받았습니다. 말없이. 저는 불편했습니다. 뭐가 웃긴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빛에서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뭘 놓친 겁니까? 침묵. 대령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블랙우드 씨. 예. 더 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멈췄습니다. 더? 예. 뭘 더 봅니까? 시설입니다. 중령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곳은 외곽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외곽? 예. 그럼 중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외곽. 지금까지 본 12개 시설이 외곽. 얼마나 더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건 직접 보셔야 합니다. 대령이 말했습니다.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일 새벽. 왜 새벽입니까? 기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테이블을 봤습니다. 음식이 식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곽이라는 게.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가장자리라는 겁니까? 예. 그럼 안쪽은? 침묵.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안쪽은 얼마나 됩니까? 내일 보시겠습니다. 중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60만 발. 그게 외곽. 그럼 중심은? 계산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머릿속에서 외곽 60만 발. 중심은? 배. 2배면 120만 발. 3배면 180만 발.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측은 의미 없습니다. 내일 몇 시입니까? 새벽 6시.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대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다를 겁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 여전히 불빛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리 보였습니다. 산. 그 사이 산들. 어둠 속에 잠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작성한 보고서. 한국은 단기 분쟁 대응 가능. 그러나 장기전 능력 제한적.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재평가 필요. 세 글자.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외곽.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외곽이면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있으면 깊이가 있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그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이 짧지만 의미 있는 그 웃음.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본 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아니, 시작도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계산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머릿속에서 멈출 수 없이. 새벽 5시 30분. 노크 소리. 블랙우드 씨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출발합니다. 지금. 예. 해 뜨기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려 했습니다. 가방은 두고 가십시오. 왜? 휴대전화도. 대령이 말했습니다. 카메라도. 기록장치 일체. 저는 멈췄습니다. 이유는 규정입니다. 저는 호주머니를 비웠습니다. 휴대전화, 노트, 펜. 모두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시계도요. 시계도. GPS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시계를 풀었습니다. 30년 차던 시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예. 출발하시죠.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커튼을? 위치 보안입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갔는지 몰랐습니다. 시계가 없었으니까. 1시간, 2시간.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커튼이 걷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저는 내렸습니다. 산이었습니다. 사방이 산, 나무, 어둠. 이쪽입니다. 대령이 앞장섰습니다.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도로도 없었습니다. 그냥 산길. 10분쯤 걸었습니다. 앞에 뭔가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하지만 어제 본 시설과 달랐습니다. 더 컸습니다. 문도 달랐습니다. 강철. 두껍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침묵을 지켜주십시오. 대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좁았습니다.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계단이 나왔습니다. 아래로. 저는 멈췄습니다. 얼마나 내려갑니까? 보시면 압니다. 대령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1층, 2층, 3층. 계단이 계속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습했습니다. 5층, 6층. 저는 세는 걸 멈췄습니다. 그냥 내려갔습니다. 계단이 끝났습니다. 문이 또 나왔습니다.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공간. 넓었습니다. 어제 본 시설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통로가 길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명은 최소였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공간의 규모를. 이쪽입니다. 대령이 걸었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통로를 따라.
양쪽에 문들이 있었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번호표만 붙어 있었습니다. A-1, A-2, A-3. 계속됐습니다. A-10, A-20, A-30. 저는 걸으면서 세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문이 50개는 넘었습니다. 한 문 뒤에 얼마나 있습니까? 5만 발. 50개면 250만 발. 아니. 저는 계산을 멈췄습니다. 추측은 의미 없습니다. 통로가 갈라졌습니다. 오른쪽, 왼쪽. 대령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또 통로, 또 문들. B-1, B-2.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온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블랙우드 씨. 대령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는 어구역입니다. 어구역? 예. 다른 구역도 있습니까? B, C, D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산에.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콘크리트. 두껍습니다. 깊이는 지상에서 약 80m. 80m.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군 탄약고는 지하 10m도 깊다고 합니다. 80m. 온도는 섭씨 15도 유지. 습도는 40%. 완벽한 보관 조건. 이곳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통로, 문들, 번호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탄약고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입니다. 이런 곳이 몇 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령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이곳만은 아닙니다. 저는 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산 하나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계산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쓸모없었으니까. 해가 떠 있었어요. 얼마나 아래 있었는지 몰랐죠.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대령도. 침묵만 흘렀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휴게소였어요. 잠시 쉬겠습니다. 대령이 말했죠. 저는 내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대령이 옆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건넸어요. 저는 받았죠.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블랙우드 씨.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예.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죠. 이곳은 시작일 뿐입니까?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전국에? 예. 산마다? 가능한 곳은 몇 개나 됩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흘렀죠.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령이 대답했죠. 우리는 집중할 수 없습니다. 왜? 타격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글을 봤어요. 북한? 예. 북한은 가깝습니다. 미사일 비행시간 5분입니다. 5분. 저는 그 숫자를 삼켰죠. 그래서 분산입니까? 예. 우리는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도록 만들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제가 말했죠. 예. 미국은 바다 너머입니다. 몬토는 안전하죠. 집중해도 됩니다. 우리는 집중했습니다. 당신들은 보호했습니다. 대령이 말했어요. 우리는 견디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죠. 전제가 달랐습니다. 미국은 승리를 위해 준비하죠. 압도적 화력, 빠른 결정. 한국은?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대령이 저를 봤어요. 그건 적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추정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며칠입니까? 주 단위입니까? 대령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말했죠. 그 이상입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제가 말했죠. 보고서를 고쳐 쓰겠습니다. 그러십시오. 7일 고갈은 틀렸습니다. 예. 전제가 틀렸어요. 예. 저는 대령을 봤습니다. 우리는 잘못 계산했습니까?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들은 당신들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게 틀렸습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를 뿐이죠. 저는 차에 올랐어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숙소. 방. 노트북을 열었죠. 보고서를 지웠습니다. 전부. 다시 썼어요. 한국군 탄약 비축 재평가. 기존 보고서 전면 수정. 공개 시설은 외곽에 불과. 실제 비축 능력은 추정 불가. 분산 구조로 타격 회피. 장기전 대비 시스템 구축. 타이핑을 멈췄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보호가 필요한 동맹국이 아니다. 전쟁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빌딩들 사이로 산이 보였죠. 북한산, 남산, 관악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압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의지입니다. 준비죠. 침묵 속의 힘입니다. 사흘 후. 워싱턴으로 돌아왔어요. 국방부. 회의실. 같은 사람들. 같은 테이블. 저는 일어났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이유는 차관보가 물었죠. 전제가 틀렸습니다. 7일 고갈이 틀렸다는 겁니까? 예. 그럼 얼마나 됩니까? 저는 대답했죠. 모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블랙우드. 삼성 장군이 말했습니다. 30년 경력에 모른다고요? 예. 한국은 숨겼습니다. 의도적으로. 완벽하게. 동맹국인데?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켰죠. 한국은 우리와 전쟁을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분산했죠. 왜? 우리는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견뎌야 하죠. 저는 스크린을 껐어요. 한국은 끝까지 버티도록 설계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고서가 배포됐어요. 읽는 소리, 넘기는 소리, 그리고 침묵.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죠. 책상에 앉았습니다. 30년. 이 책상에서 전쟁을 계산했어요. 승패를 예측했죠. 그런데 이번은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숫자를 믿어요. 하지만 이제 알죠. 어떤 나라는 그 숫자조차 적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걸.